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얀센 백신도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충주의 한 제조업체에서는 이틀 새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얀센의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으로 도내에선 10만 3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접종 예약률은 21.9%로 오는 16일까지 2만 2천여 명이 접종을 받게 됩니다. 일단은 백신이 있으면 그냥 감사하고 그다음에 빨리 맞고 나서 저라도 이제 가정생활에 이제 부담이 없게 하려고 빨리 접종했습니다. 도내에선 두 자릿수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충주에선 지난 8일 병원 입원용 검사에서 50대 A씨가 확진됐는데 A씨의 가족 한 명이 연달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확진자의 접촉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10명이 넘는 제조업체 직장 동료들의 무더기 감염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 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청주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직장 동료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직장 내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한 노래 연습장발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청주시가 노래방과 뮤비방에 대한 집합금지를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영업이 중단됐는데 점검반 인원을 대폭 늘려서 단속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노래 연습장을 통한 N차 감염이 계속 확산돼 있었고 이제 그거 말고도 가족 간이나 지인 간의 N차 접촉으로 인한 전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 오늘 현행 유지가 유력하지만 백신 접종자에 대한 완화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32년 전 북침설 교육 사건에 휘말려 해직돼 실형을 산 뒤 재심을 청구한 강성호 교사의 재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집행유예, 즉 유죄를 구형했는데 강 교사는 독재 정권 시대가 남긴 아픔을 치유해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32년 전 초임 교사였던 강성호 교사는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발령 석 달 만에 6.25 북침설을 가르쳤다는 혐의로 수감돼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백두산과 금강산, 일본 후지산 사진을 통해 북녘 산하를 못 가는 안타까움과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전한 일본어 수업이 당시 학교장과 일부 제자의 고발로 좌경 의식화 교육이 돼버린 겁니다. 억울하게 교단을 떠난 지 10년 만에 학교로 돌아왔지만 강 교사는 여전히 유죄 상태입니다. 2년 전 시작된 재심, 자신을 고발한 제자들과 법정에서 만난 게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제자와 스승을 국가보안법이라는 잣대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저는 여전히 교사고 그 증인들 역시 저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제자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라도 재심 과정에선 강 교사에게 북한 찬양 교육을 들었다고 진술한 제자가 결석했던 점이 드러나는 등 당시 수사와 재판이 부실했던 정황들이 속속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등 관련 단체들은 강 교사가 군부 독재 정권이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저지른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무죄 구형과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이 남긴 야만과 광기의 유산을 청산해야 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춰 강성호 교사에 대해 무죄 구형과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을. 하지만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를 구형하며 여전히 강 교사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32년 전 그대로구나. 특히 그 검찰은 정말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후 진술에서 제자들이 처음 교단에 선 자신에게 불러준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며 울먹이기도 한 강성호 교사. 선고는 오는 8월 12일 내려지는 가운데 32년간 쓰고 있던 북침설 교사라는 멍에를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 공급과 관련해 국민들의 눈총이 일다 가운데요.
그동안 대상자가 아니었던 읍면지역 근무자들은 특공제도 폐지가 발표되자 기회를 영원히 잡을 수 없게 됐다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애초 잘못된 기준이 상대적 불만을 키운 겁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조치원 소방서는 세종소방서와 함께 세종소방본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심에 위치한 세종소방서와 달리 조치원 소방서 직원들은 그동안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다 직원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세종소방본부 소속이거든요. 조치원 소방서 발령받았다고 여기 조치원 소방서 발령받은 사람들은 안 되고. 교육직이나 일반 행정직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인사 발령에 따라 근무지가 결정되지만 행정도시 개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으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 특공 혜택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온전히 아파트 분양만을 위해 근무지를 옮겨달라는 요구들이 넘쳐나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시청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고 읍면지역은 해당 안 된다고 해서 차별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불만들이 조금 있었어요. 전입해가려고 했던 직원들이 당시에 좀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이전 기관 특공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혜택을 보지 못한 읍면지역 장기 근무자들의 불만은 더 높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회 같은 것도 한 번도 못 받았으니까 그분들은 다 사무 건조리에서 다 분양받았는데 지금 집값이 다 8억, 10억 이렇게 하니까. 행정수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고안된 이전 기관 특공제도. 하지만 공무원들의 투기 수단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그것마저 형평성이 없었다는 불만으로 얼룩졌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영동군에서는 23년 전 민주지산에서 작전 중 순직한 특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탑이 건립됐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하얀 천이 거치고 육각형의 추모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998년 봄 영동 민주지산에서 순직한 특전사 대원들의 희생을 기리는 조형물이 23년 만에 건립됐습니다.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는 9발의 조총 소리가 물안계곡 가득 울려 퍼집니다. 제막식을 통해 우리 후배 장병들은 선배 전우의 희생정신을 본받고 유가족 여러분의 슬픔을 국가적 자긍심으로 승화시켜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998년 4월 1일 천리행군 중이던 250여 명의 오공수 특전여단 장병들은 영동 민주지산에서 예기치 못한 기상악화와 맞닥뜨립니다. 30cm가 넘는 폭설과 강풍, 영하 30도의 체감기온 속에 김광석, 소령 등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위기 상황에도 전우들을 먼저 구하려다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특전 요원들은 나보다는 전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기상 조건이었지만 우리 특전 요원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대원들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에서 흙 한 줌씩을 가져와 추모탑에 뿌렸습니다. 늦었지만 번듯한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탑도 생기고 공원 이름도 있고 누가 뭐를 해도 이야기할 이름도 있고 좋아요. 딴 거 있겠습니까? 후배들은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거울 삼아 세계 최강의 특수군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장병의 넋이 서린 영동 민주지사는 전우회와 호국 정신의 성지로 남게 됐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수년째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충주 탄금호 마리나 센터가 주변 경관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로 변신했습니다. 관광과 체험, 숙박까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를 성대히 치른 탄금호 조정 경기장. 대형 식당이 있던 2층은 텅 빈 채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사무실도 인적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국제 행사 한 번 치르고 별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수년째. 오랜 기간 고민해온 충주시가 마침내 마리나 센터에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했습니다. 2인실부터 8인실까지
탄금호의 멋진 풍광을 방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총 16개의 객실과 이벤트룸, 함께 모여 식사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널찍한 라운지도 갖췄습니다. 야외 바베큐와 피크닉 세트도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탄금호의 수려한 풍광을 마음껏 즐기면서 누구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의 변신에 성공한 겁니다. 충주의 관광과 그다음에 다양한 체험 그리고 숙박까지 한 번에 가능한 체류형 관광의 명소로 또한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들에게는 자전거 체험, 의상 대여, 수상 레저 등 각종 체험도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이제 이 일대 이런 체류형 관광을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이 주변 일대 도시계획을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데 좀 관광객들에게 좋은 숙박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애물단지에서 뷰 맛집으로 떠오른 탄금호 무지갯길 게스트하우스가 충주를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이번 주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지난주와 같은 0.22%를 유지한 가운데 서원구의 상승 흐름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이번 주 청주 서원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35%로 3주 연속 청주 4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흥덕구와 청원구에 비해 집값 상승이 더뎠던 서원구에 최근 들어 갭 메우기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주부터 도내 14만 4천여 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경제 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1인 사업체와 가정 내 전자상거래 등 물리적 장소가 없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온라인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경제총조사 누리집에 접속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급여 횡령 의혹으로 불거진 청소 대행업체와 관련해 음성군이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감사 결과 비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이 업체와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횡령한 돈은 모두 환수 조치하고 청소 대행을 둘러싼 비리 근절을 위해 심층 논의기구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괴산군 의회는 어제 열린 정례회 첫 본회의에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괴산군 의회는 건의문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선 더욱 과감하고 대담한 지원 대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에 대해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충북본부는 악성 민원이 지난 2018년 3만 4천여 건, 2019년에는 3만 8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설 확충과 안전요원 배치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밤사이 내리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 곳에 따라 5에서 10mm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청주, 충주 20도, 제천 18도, 옥천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9도, 충주 28도 등 25도에서 29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되찾아 다음 주 중반까지 한낮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